네, 이 안건의 토론에 앞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여야 간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가이드라인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국회가요, 여야 간 증오와 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토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앉아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잠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자에게 노예 같은 노역을 강요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만행의 현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일본의 행태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한일 간의 우호 협력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여야 한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특례 법안은 들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세계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피해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면 이번 달 24일에 시효가 만료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 얻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에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이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청구권에 한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특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앉아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네. 시도에 대해 잠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자에게 노예 같은 노역을 강요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만행의 현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일본의 행태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한일 간의 우호 협력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여야 한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세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한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특례 법안은 들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우리나라 피해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면 이번 달 24일에 시효가 만료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 얻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에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예,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기에 네, 이 안건의 토론에 앞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여야 간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가이드라인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국회가요, 여야 간 증오와 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토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